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54강, 벌써 58일째의 기출 복습 스터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면 일단 기출 선지 읽는 건 다 끝나요. 그러니까 힘 조금만 내서 오늘 29개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래와 규칙으로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X죠. 자, 시군의 지방세 세목은 주, 재, 자, 담, 득입니다. 주, 재, 자, 담, 득.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지방세 세목 맞고요. 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광역과 기초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 차이가 되게 크게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괜히 애꿎은 광역과 기초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72번 X입니다. 자, 73번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에게 교부하는 돈이죠.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 재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부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용도를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다. 요거는 특정 재원에 대한 설명인데 보통 교부세는 일반 재원입니다. 자, 74번입니다.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 중에 재산 임대 수입은 세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서 자주재원에 해당합니다. 자, 75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특별시, 광역시, 세원이 아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의 세원이 뭐냐? 취주, 자담, 레비드. 그러면 취, 당연히 들어가잖아. X죠?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가 특별시, 광역시, 세원이냐? 자, 보면서 교자 하고 생각이 나셔야 돼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두 가지의 세금이 아시겠지만 저희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세, 광역자치단체의 세로 걷기 때문에요.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등록면허세는 등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치구세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방세 정말 두 문자 못 외우시는 분들은 다른 거 모르겠지만 일단 교자, 등재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등재가 자치구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X입니다. 자,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요. 본래 울산광역시에는 밑에 자치구가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울주군이 있다면 이 울주군은 시군세를 걷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세금이 약간 도처럼 걷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울주군 시군세 세목에는 주재, 자담, 득이 있어서요. 지금 보시는 지방소득세는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취등 레비, 도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의 부과가 불가합니다. 계속 외워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78번. 특별시 광역시세의 광역시의 보통세는 취주, 자담, 레비드. 도의 보통세에 속하는 세목이라고 한다면 취등, 레비.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취, 레비, 여기에 플러스 교자까지. 왜냐면 목적세는 광역시로만 거두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는 들어가는데요. 지방 소득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X입니다. 자, 79번입니다. 지방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 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다. 근데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 알죠? 79번 맞는 선지입니다. 80번.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가 있죠. 그래서 주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과 세율은 본래 정해져 있지만 세율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안에서 조례나 대통령령을 통해서 일종의 가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방세 모든 세목은 아니고 일부 세목입니다. 일부 세목의 세율에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지방세는 재산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산 보유과세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재산세, 재산 거래과세라고 이야기한다면 취등록세.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지방세의 목적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자.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금 보시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요거 들어가니까요. 얘네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애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8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요거는 사용료가 아니라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X고요. 국고보조금의 사업별 보조율은 20에서 100%. 이게 사안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말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지방교부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내국세의 일정한 비율로 금액이 법정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대표적인 지방세 되게 이상한 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85번은 그래서 X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단 목적세입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딱 거기에만 사용하기로 목적을 처음부터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원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문제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세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측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87번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지방교부세죠. 조정교부금은 아시겠지만 방역이 기초를 도와주는 돈이고요. 지방교부세법은 중앙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는 딱 네 가지의 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네 가지만 설명하게 됩니다. 88번입니다.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다면 그때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청주의가 원칙이 아니죠. 본래 자동교부가 원칙이고요. 특별교부세에 한해서는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신청주의가 아니고요. 게다가 이렇게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별도로 반영되어야 하는 건 오히려 사업을 진행할 때 받게 되는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예요. 자, 90번입니다. 지방 재정의 구성 요소 중에 의존 재원은 아시겠지만 중앙이 지방으로 도는 돈. 그래서 지방정부 입장에선 중앙으로부터 의존하는 돈입니다. 이 의존 재원은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주느냐의 방식에 따라 시정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90번 현재 맞는 선지가 되고요. 91번입니다. 지방교부세 대비, 잘 보세요. 지방교부세를 분모해 두는 거예요.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아시겠지만 일반 재원이고요. 지금 보시는 국고보조금은 특정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 재원의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거니까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X입니다. 자, 92번. 이번에 7급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1월 2일에 있었던 7급에 나왔던 내용인데 외채를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외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먼저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승인은 왠지 기재부의 승인 같잖아요? 아닙니다. 지방자치 주무부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92번 X입니다. 자, 9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제도고 제가 성격이 예비타당수조사, 예타조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한 신중성을 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9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의 예산 총액 100분의 1 금액에서 예비비 보통 계산하죠. 이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동일한 크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국가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제가 자주재원의 비율을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주재원이 아니라 스스로 쓸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의 비율. 오히려 자주재원의 비율은 재정 자립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97번입니다. 재정력 지수는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 재정 수입액. 그래서
재정 수요액 필요한 돈 대비 들어오는 돈. 그래서 이 수치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바로 보통교부세의 교부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 자주재원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주재원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스스로 자금 조달을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은 자주재원뿐만이 아니라 의존재원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만 가지고는 이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98번 X입니다. 자, 99번입니다.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 자립도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전체 총 재원 대비 자주재원의 비율이에요. 자주재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방교부세를 증액하게 되면 총 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죠. 아시겠지만 분자의 크기는 동일한데 부모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99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챕터 4 지방정부의 재정 모두 다 마무리했고요. 재원 중심으로 암기도 필요하고 약간의 상식적인 능력들도 동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잘 복습하시면서 이 재정 파트 잘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주민 참여 방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